저번 달 26일부터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해제가 됐으면은 기존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던 지역의 그 각종 세금이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되면서 굉장히 달라지는 내용이 많죠. 달라지는 게 많고, 그래서 오늘은 조정과 비조정의 세금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파트를 청약으로 분양받은 거나 아니면은 선착순으로 또 줍줍을 하면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을 잡자면은 규제지역이라는 거는 투기과열지구는 투기 차단을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거고, 조정대상 지역은 당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정성적 정량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오르니까 시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세제 강화, 금융 규제 강화, 청약 규제를 강화해서 시세를 억눌러서 제어하기 위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한다. 시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취득 단계, 그 다음에 보유 단계, 양도 단계, 각 단계마다 세금이 나옵니다. 세금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취득 단계를 보면 취득세가 있죠. 취득세는 첫 번째 취득 아파트와 두 번째 취득 아파트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한 번만 살 거니까.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취득 아파트가 모두 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고 85제곱미터, 33평, 9평이죠. 6억 이하라면은 취득세가 1% 되고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0.1% 붙어서 1.1%가 됩니다. 1.1%가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고 두 번째 아파트가 사는 아파트가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달라지죠. 취득세가 8%가 됩니다. 8%가 되고 여기서 농특세가 0.6%,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0.4% 하면은 9%가 붙어요. 보통 8%라고 하는데 그거는 본세고 이렇게 따라 붙는 부가세를 하면은 9%가 됩니다.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은 두 채까지는 1.1% 됩니다. 1.1% 되는데 세 번째 집을 사게 되면은 역시 9%가 됩니다. 9%가 되고 조정 대상 지역에 세 번째 집을 사면 12%,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네 번째 사면은 12% 됩니다. 12% 되고 세죠. 제가 이렇게 해서 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아파트가 한 채 있더라도 두 번째 취득 아파트가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1.1%. 아까 위에 얘기했는데 제가 따로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사는 취득 아파트가 조정 대상 지역이면 9%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참고로 분양권의 양도세율, 요거는 비례세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당계약이라는 거는 요게 분양권이 취득일이 됩니다. 그래서 당첨일이 아니고 정당계약을 하고 1년 이내 팔면은 양도세율이 70% 나와요. 70%고. 그 다음에 이 양도소득세율이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실제로는 77% 됩니다. 항시 본세, 부가세 합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당계약하고 1년 이후에 2년, 3년, 4년 상관없이 1년 이후에 등기 치기 전에 무조건 팔면은 양도소득세는 66%다. 60%인데 본세의 10%를 더하니까 66%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으로 팔면은 1년 안에 팔면은 77%, 1년 지나고 나서 등기 치기 전에 팔면은 66% 셉니다. 이게 비례세율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보유단계에서는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긴 했는데 보유단계라는 건 종부세라는 거는 인당 6억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종부세 내는 분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부부 합산도 아니고 각 인별로 이걸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패스하고 재산세도 뭐 실제로 우리가 1년에 두 번 내죠. 두 번 내는데 뭐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이렇게 제가 정리는 해놨는데 이것도 패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양도 단계에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은
12억까지는 비과세됩니다. 그다음에 12억이 넘게 되면 고가주택으로 이게 간주가 되기 때문에 12억 넘는 것만 세금을 내면 돼요. 그래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는 뭐다? 거주 의무가 없다. 보유만 2년 하고 팔면 된다. 12억 이하는 세금이 없다. 자,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는 2년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 하고 해제가 돼서 아니라 하더라도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은 2년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분양권하고 분양권이 아닌 실제로 아파트일 경우에는 이게 차이가 나요.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그래서 아파트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 사서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든지 살 때 조정 대상 지역이 있으면은 2년 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분양권은 그렇지 않아요. 좀 이따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 우리나라 법에는 이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 보면은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면은 이것도 역시 1주택 특례라 그래가지고 비과세를 해줘요. 비과세를 해주는데 일단은 정리를 해놓은 걸 보면은 종전 아파트 A를 취득하고 반드시 365일 지나서 B 아파트를 사야 하고 B 아파트를 사서 취득하고 난 다음에 A 아파트를 3년 이내에 팔면은 A 아파트를 3년 이내에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 A 아파트는 12억까지 비과세가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A 아파트 사고 반드시 다음 해 산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날짜로 360일 지나서 B 아파트를 사고 B 아파트 사고 나서 3년 이내에 A 아파트를 팔면은 12억까지는 비과세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A 아파트와 B 아파트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2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이거는 3년이 아니에요. 비조정은 3년 이내에 팔면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안에 팔아야 된다. 2년 거주 의무가 있다. 요거 있고 그 다음에 A 아파트를 살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B 아파트를 사기 전에 A 아파트 소재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다면은 2년이 아닌 3년 이내 처분해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이게 쓸데없는 복잡한 그런 변수가 많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걸 좀 잘 챙겨봐야 되는데 굉장히 변수가 많고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 다음에 두 채 이상의 다주택자 이런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의 두 채 보유 중에 한 채 팔면은 일반 누진세율 6에서 45% 이렇게 해서 요 누진세율 플러스 두 채면은 20% 할증, 세 채 이상이면은 역시 30% 할증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요거 20% 30% 할증 세율이 없고 6%에서 1200 이하 남으면은 6%죠. 그다음에 뭐 얼마야? 그 이상이면은 45% 이렇게 되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요런 세율이 일반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는 이게 20% 30% 지금 세율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일시적 완화해 준다 그래가지고 내년 5월 30일까지 20% 30% 할증과세를 유예 배제해 준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 6월 1일 이후에는 다시 20% 30% 할증과세 배제를 해줄지 안 해줄지 그거는 그때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정당 계약일이 취득일이고 이날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만약 등기나 잔금 지급 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은 2주택자라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비규제지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1.1%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1.1%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 또 조정대상 우리가, 분양권이 아니고 아파트를 샀을 때는,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팔 때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2년 거주 의무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취득세에서는 또 달라지죠. 예, 그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하더라도 정당 계약하고 취득할 때 그래도 실제로 우리가 등기 칠 때 비규제지역이 되게 되면은 역시 취득세율이 1.1%로 낮아진다. 이게 좀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거나 미분양 선착순 줍줍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면은 청약에서만 주택수혜에서 제외됩니다. 항시 보니까 여기 얘기 많이 들리는 얘기가 선착순 줍줍이니까 주택수혜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는 맞고 두 개는 틀리는 얘기죠. 그래서 미분양 선착순으로 줍줍하면은 청약에서만 주택수혜에서만 제외되고 취득세나 양도세에서는 주택수혜 당연히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가 나와요. 분양권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택의 양도세 관련 근거 법령, 요걸 제가 좀 복사해 왔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요거 8월 2일 날 일부 개정이네요. 그래서 요 보면은 내용이 좀 많은데 여기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원래 1세대 1주택만 비과세 해주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준다 이 얘기인데 그래서 요거는 쭉 패스하고 요거는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얘기라서 빼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까 일시적 이주택이 뭐였어요? 취득하고, A 취득하고, 1년 365일 지나서 B 취득하고, 규제지역은, 우리가 2년, 비규제지역은 3년 안에 A를 팔아야만이 A를 파는 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이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360이 안 돼도 분양권을 받아도 된다. 대신에 여기서 보면은 154조 제1항 제1호가 뭐냐?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중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의 3년 이내 양도 요건. 그 다음에 여기 2호 같은 항 제2호는 무슨 내용이냐?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2년 이내 양도 요건. 양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규제지역에 대해서 2년 안에 앞에 걸 팔아야 되는데 분양권으로 이주택이 됐으니까 그때는 여기 나왔죠.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봐준다, 이 얘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 이사를 해야 됩니다. 세대 전원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양권에 따라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이 앞에 종전주택의 분양권으로 인한 이주택이 됐는데 앞에 종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준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조정대상 지역에 속했을 때 취득했는데 해제되었어도 2년을 거주해야 되고 거주 의무에 있어야 되고 분양권이라면은 입주가 안 되니까 해제 의무 거주가 해제되면은 의무 거주가 없는 대신에
나중에 아파트가 입주되고 나면은 세대 전체 입주하고 입주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된다. 1년 이상 계속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 A가 있고 분양권을 받아서 2주택이 됐다. 이러면 일시적 2주택으로 앞에 종전주택을 팔아서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면은 입주를 해야 된다. 입주를 해서 1년 이상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집이 준공검사 통과해서 준공 나서 입주하고 난 전후에 2년 안에 요걸 팔아야 되는 거죠. 팔아야만이 분양권으로 2주택이 되고 이제 입주가 되면서 기존의 A주택을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3년 이게 안에 팔아야 된다. 이거는 적용이 안 되고 3년이 더 지났다 하더라도 준공되고 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입주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거주하면서 준공 나서 완성된 이후에 이 A를 팔면은 이거는 비과세가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줍줍을 하든지 선착순 줍줍을 하든지 아파트 청약을 분양을 받든지 한 채 있는 분들은 요거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요것도 가지고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데 살 수도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주택이 있는데 화양신도시에 미달이라고 선착순 줍줍이라고 가져가는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려면은 여기 말한 대로 이게 1년의 어떤 텀을 안 줘도 되고, 분양권 계약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안 팔아도 되는데, 대신에 입주한 날 준공검사가 끝나고 입주 가능해도 입주하고 나서는 1년 이상 무조건 거주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그 앞에 주택을 팔아야만이 비과세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사실 지금 세법이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너무 많이 바뀌어요. 경우의 수도 많고. 그래서 이 세법이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세법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바뀌면 항상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행안부에 제가 유권 해석을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하고 국세,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은 국세입니다. 국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이라는 그런 국세청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세법 가지고 다툼이 있어서 헌재의 판례, 그다음 법원 판례, 그다음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지 하는 해석 정비, 법령, 질의의 신, 심사 청구, 재판 청구 이런 각 경우의 어떤 그런 세법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서 제가 유권 해석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많이 참고를 해요. 세법은 정말로 굉장히 피곤한 과목이에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사는 거 좋아하고 파는 거 좋아하지 세법은 그만큼 신경을 안 쓰는데, 세테크가 재테크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사는데 세금 빼고 나니까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것도 없더라.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 지난 유튜브 중에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줍줍에 대한 이런 문제, 이런 영상이 많이 올려져 있어요. 안 찾아보시더라고. 안 찾아보시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동영상 목록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